바로 뇌가 늙지 않게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라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65세에 10명의 의사로부터 폐암이십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으로 가게 되죠. 자, 고향으로 가서 집도 고치고 와이너리도 짓고 또 동네 친구들하고 도미노 게임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9개월을 넘어서 너무 잘만 지내는 거예요. 그 뒤로 36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10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기자가 이분 생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뉴욕타임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기자가 아니 그러면 폐암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냥 사라졌다. 나도 궁금해서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폐암 진단을 내렸던 의사들을 모두 다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다 죽고 없더라 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 5개의 장수촌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미국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그리스의 이카리아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장수말 2탄으로 모라이티스 씨의 고향인 이카리아 편인데요. 자, 이카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울릉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리스의 섬이에요.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우울증이 적고요.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미국보다 4분의 1밖에 안 돼서 특히 뇌가 장수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장수촌 사람들이 밥 먹는 그 식탁의 공동적인 특징이 콩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였는데 이카리아 사람들도 매일 콩을 즐겨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렌틸콩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납작볼록한 렌즈 모양이라고 해서 렌즈콩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원산지는 유럽 남부하고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이제 렌틸콩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장수마을 1탄에서 소개해드린 병아리콩하고 이 렌틸콩하고 영양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한 컵 분량을 기준으로 병아리콩하고 렌틸콩의 탄수화물은 각각 45g과 40g, 총 지방량은 4.2g, 0.8g으로 렌틸콩이 훨씬 적고요. 단백질은 15g에서 18g, 섬유질은 12g, 16g으로 렌틸콩이 더 높네요. 이 수치는 콩의 품질이나 수확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팩트는 렌틸콩은 고단백이면서 고섬유질, 저지방의 건강식품이라는 거, 그리고 달걀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 렌틸콩이 다른 콩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뇌가 늙지 않게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뇌 역시 노화가 되면서 쪼그라들고요, 위축되게 됩니다. 뇌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치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뇌를 빨리 늙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겠어요? 뇌가 피로해서 그래요. 평소에 생각 노동을 하고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뇌 피로가 쉽게 쌓이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든가 성격적으로 긴장을 잘한다든가 노심초사, 불안증이 있는 분들 또한 뇌가 항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쓰게 해서요, 뇌를 빨리 늙게 합니다. 렌틸콩에는 뇌의 피로를 풀고 뇌의 연료가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대부분의 비타민 B군은 뇌의 신경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B 3인방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6, 비타민 B9, 그리고 비타민 B12가 머리를 총명하게 하는 두뇌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타민 B 3인방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 물질의 상관관계인데,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세포 독성 물질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에 버금가는 심장병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혈중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으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경도 인지장애가 이미 닥친 사람들에게 비타민 B군을 24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지고 기억력 평가나 치매 척도 검사에서 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요, 생선, 가금류, 육류에 풍부하고요. 비타민 B9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영양소죠. 엽산인데요. 임신 준비를 할 때부터 임신 중에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엽산을 꼭 챙겨 먹어야 할 정도로 뇌신경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자, 익힌 렌틸콩 한 컵에는요, 비타민 B6는 하루 권장량의 21%, 엽산은 무려 하루 권장량의 90%가 들어있다 보니까 렌틸콩을 꾸준히 먹으면 신경이 번아웃 되는 것을 막아주고 뇌가 늙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렌틸콩을 처음 알게 돼서 생소한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렌틸콩 먹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병아리콩은 밤을 삶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서 약간 단맛이 도는데 렌틸콩은요, 단맛보다는 좀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그리고 식감은 삶은 약간 녹두 같은 그런 식감이랄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렌틸콩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갈색 렌틸콩은 도정 전의 색깔이고요. 그러니까 쌀로 치면은 현미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렌틸콩을 이제 구매를 하면요, 주로 이렇게 갈색 렌틸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걸 도정을 하면 연두색을 띠는 그린 렌틸이 되고요. 완전히 도정을 하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레드 렌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정 정도에 따라서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요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먹는 방법은 렌틸콩도 콩이니까 우선 잡곡밥처럼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렌틸콩밥으로 먹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렌틸콩은 일반 콩에 비해서요, 조리 시간이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동안 불려놓지 않고도 20-30분만 삶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렌틸콩과의 가장 좋은 궁합은 다름 아닌 카레예요. 카레가 노란색을 띠는 것은 강황 속에 커큐민 성분이 때문인데 커큐민도 뇌 손상을 치유하고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신경줄기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카레밥을 먹을 때 뭐 당근, 양파 같은 거 넣어서 카레 소스 만들어서 밥에 끼얹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밥을 많이 먹게 돼요. 다 탄수화물이라 탄수화물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레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카레 소스에 단백질이 풍부한 렌틸콩을 듬뿍 넣고 만들어 먹으면요, 뇌 건강에 좋은 식치공합이 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가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돼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남는 채소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냉장고 털이 영양 만점 렌틸콩 카레가 됩니다. 필요한 재료는 렌틸콩 1컵, 양파 2개, 카레 1봉지, 그리고 채소는 가지, 애호박, 파프리카, 당근 같은 거 다 좋고요. 렌틸콩을 씻은 후에 20분에서 30분간 삶아주시고요. 자,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자른 다음에 올리브유 2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양파가 투명하게 될 때까지 볶다가 여기에 물을 500ml 넣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삶은 렌틸콩, 카레 1봉지를 더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우리 보통 카레 만들 때 채소는요, 깍둑썰기해서 볶다가 물, 카레 넣고 같이 끓이기도 하는데 저는 채소는 따로 구워서 먹는 게 채소 식감도 다 느낄 수 있으면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깍둑썰기 안 하고 그냥 큼직하게 슬라이스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팬에다가 딱딱한 식감의 채소부터 올려서 익혀주시고요. 이때 허브 소금을 약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릇에 밥을 담고 카레를 부어주고 구운 채소를 얹어주면 뇌 건강 렌틸콩 카레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고 맛 한번 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세계 5대 장수마을 중에 하나인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얘기하고 또 렌틸콩 요거 소개해드렸는데, 이카리아 사람들은 낮잠 자는 습관이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그만큼 뇌를 충분히 쉬어줬다는 얘기죠. 뇌를 쪼그라들지 않게,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더워서 밤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나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잠으로라도 30분 정도 꼭
수면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렌틸콩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콩이 기본적으로 다 뇌신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양한 콩으로 즐겁고 맛있게 식취하면서 콩 먹는 재미에 한번 푹 빠져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콩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콩들을 먹으면서 아, 콩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하고 이 콩에 대한 저의 느낌,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콩을 안 좋아했던 분들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콩을 먹는 재미에 빠지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뇌에 좋은 음식, 뇌가 쪼그라들지 않게 하는 음식으로 렌틸콩하고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댓글로 검은콩 효능은 어때요? 검은콩 먹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유난히 검은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카메라를 제가 켜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탈모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검은콩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이어트용으로 식초에 담가 만든 초콩을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검은콩을 먹으면 탈모에 도움이 될까요? 또 뱃살이 빠질까요? 오늘은 이 검은콩의 진짜 효능부터 주의점, 검은콩 먹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검은콩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특정한 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껍질색이 검은색인 콩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요, 흑태인데 흑태는 크기가 가장 크고요. 속을 까보면 속이 노란색이 특징이고요. 서리태는 보이시나요? 껍질은 곱지만 속이 푸른색이 나기 때문에 속청이라고 불리고요. 서리가 내린 후에 10월 이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서리태라고도 하는데 단맛이 나서 잡곡밥에 넣거나 콩자반 같은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자, 그리고 이건 서목태인데요. 비교해보면은 크기가 가장 작고 단단하고요. 쥐서자에 눈목자를 써서 글자 뜻 그대로 쥐의 눈처럼 까맣고 작다라는 뜻으로 쥐눈이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콩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서목태만 약콩이 아니라 모든 검은콩은 다 약이 되는 콩입니다. 이 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콩에 비해서 검은콩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면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예요? 이 껍질에요. 검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그렇고요. 이소플라본의 종류인 글리시테인이라는 성분도 일반 콩에 비해서 19배나 더 많은데, 이 글리시테인은 골밀도를 높여서 뼈가 텅텅 비는 것을 막아주고요. 항암 작용 또한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은콩이 실제로 탈모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검은콩에는요, 실제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두피까지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탈모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히 도움되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검은콩을 약콩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이것 말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감두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의 왕들에게 자주 처방되던 약으로요. 감두, 즉 감추하고 검은콩을 동일한 양으로 해서 달인 해독제입니다. 옛날 왕들은 항상 어떤 독살의 위험에 시달렸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도 복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감두탕이죠. 동의보감에서 검은콩은 모든 열도,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면서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감초와 같이 궁합을 맞추면 해백약 백물도 이라고 해서 약독을 비롯한 다양한 독소를 해독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검은콩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등등 약물을 아주 과다 복용하고 있는 분들 검은콩을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식품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가공식품 자주 먹는 사람, 또 중금속 해독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너무 좋은 식치 음식이에요. 자, 그런데 해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은콩은요, 콩팥을 튼튼하게 합니다. 여기 있죠. 독소를 분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해된 독소가 소변을 통해서 제대로 배출되도록 돕는다는 말이죠. 해독에서 독소 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천연 해독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콩을 먹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인데요. 콩에는 트립신 저해자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콩을 소화시키려면 다른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이 단백질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콩을 먹을 때 또 다른 문제, 콩과 식물들이 동물로부터 이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트산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칼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너무 자주 먹으면 오히려 영양결핍이 되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콩에 풍부한 렉틴이라는 성분이 문제로 떠올랐는데, 렉틴이 뭐냐면 당이 결합한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렉틴 역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어 물질인데 장 내벽에 혹은 관절에 쌓여서 사람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피로, 두통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콩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걱정 말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트립신 저해제, 피트산, 렉틴 같은 성분들은 콩에 습기와 열기가 동시에 가해지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습기와 열기로 하는 게 뭐예요? 물로 끓이거나 푹 삶거나 압력솥을 요리하는 방법이겠죠. 피트산은 제가 두부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렉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콩을 물에 불렸다가 100도 넘게 끓이면 한 15분만 끓여도 실험실에서 렉틴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그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먹을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콩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분을 더 넘게 끓여야죠. 자, 만약 100도 넘게 끓이지 않고 한 80도 정도로만 가열을 한다 그러면 렉틴을 없애기까지 2시간 정도로 시간이 더 늘어나고요. 압력솥을 사용하면 불리지 않은 콩을 한 45분 정도만 취사해도 렉틴은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콩이 딱딱하면 어차피 못 먹잖아요. 우리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렉틴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흥미롭게도 트립신 저해제, 피트산, 렉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들어있는 종류들, 예를 들면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같은 종류는요. 전자레인지로 가열을 하면 이런 성분들이 줄어들었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 검은 콩을 포함한 일반 콩은요.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 함량 변화도 없고 단백질 소화율도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로만 가열을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콩은 반드시 물을 사용해서 끓이고 삶아야 하는데 물에 끓이기 전에 보통 콩을 물에 불리는 분들 많으시죠. 렉틴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불리는 것도 렉틴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제대로 없애려면 물을 콩보다 한 2배에서 3배 많이 넣고 최소한 5시간 정도는 불렸다가 나머지 물은 버려내셔야 돼요. 만약에 콩하고 물하고 비율을 거의 같게 해서 불려서 나중에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면 버려낼 게 없기 때문에 불리기는 했지만 렉틴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면 누구라도 검은 콩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식취할 수가 있는데요. 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콩에도 알레르기가 있나요? 하지만 땅콩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콩 알레르기도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뒤를 보면은 한국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고지하고 있는데 대두가 항상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잘 익힌 콩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콩뿐만 아니라 두부, 된장같이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가스차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콩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런 것 같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피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땅콩을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알고 계시지만 땅콩은 이름 그대로 땅에서 나는 콩입니다. 그래서 토두라고도 하고요. 콩과 식물이라서 꼬투리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꼬투리가 워낙 작아서 한 2알 정도씩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거나 크기가 작은 것을 두고 땅콩만 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조그맣지만 영양소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땅콩 알레르기만 없다면 건강에 이로운 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땅콩이 어디에 특히 도움이 되는지, 땅콩의 가장 중요한 식지효는 4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땅콩 드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확인할 때 항상 루틴으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인데요. 이제 술 드시냐고 여쭤보면 어떤 분은 뭐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 꼭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때 제가 와인 대신에 권해드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땅콩이에요. 와인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이유가 그 와인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레스베라트롤은 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콩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콩에는 기름이 풍부한데 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능까지 있죠.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땅콩을 주 2회 이상 먹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최대 19%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콩은 심장에 좋다는 것이고요. 자, 2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콩은 기본적으로 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이 안심인 경우에는 한 26g 정도 되는데, 땅콩에도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6g으로 소고기와 같아요. 자, 그런데 단백질의 함량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걸 반영한 PDCAAS라는 단백질 점수가 있는데, 땅콩의 PDCAA 점수는 69%,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높아요. 땅콩은 그리고 단백질 단위인 아미노산유 중에서도 특히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또 중년 이후에 근육량이 빠지고 관절이 약해지는 시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로 한의학적으로 땅콩은 양혈, 즉 혈액을 기르고 폐기관지를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 땅콩을 기침과 가래를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침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기침 있죠? 하는데 가래는 없고 기침만 하는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래가 있더라도 잘 뱉어지는 게 아니라 말라서 목에 딱 붙어서 잘 안 나오는 가래. 그래서 마른 기침이나 건조성 객담은 모두 기본적으로 폐기관지가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기침약을 먹어도 잘 낫질 않고 반드시 이 점막을 촉촉하게 해 주어야 멎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땅콩입니다. 기침 가래가 없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자꾸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목이 건조한 분들께도 땅콩이 역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땅콩의 효능이 또 있는데요. 노화 예방이에요. 피부 세포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E인데요. 땅콩 100g에 하루 비타민 섭취 충분량의 105%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정말 장점이 있죠. 그래서 피부에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엽산이 또 풍부해요. 그래서 이 뇌신경의 노화도 막아주고 또 우울증을 다스리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콩 보통 어떻게 드세요? 볶아서 볶은 땅콩으로 아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땅콩은 기름에 튀겨서 먹거나 볶아서 먹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삶아서 먹었을 때 땅콩의 좋은 효능이 가장 크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볶은 땅콩보다는 사실 집에서 땅콩을 삶아서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생땅콩을 삶으면 심장에 좋은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30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항산화 그리고 노화 방지 효능이 있는 총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 항암작용이 있는 제니스틴 함량도 삶은 땅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삶는 방법 아주 초초초 간단한데요.
속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삶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꼬투리 있죠. 겉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피땅콩이라면은 땅콩을 물에 비벼가면서 씻은 다음에 땅콩 1, 물 2의 비율로 남비에 담고 소금을 한 3분의 1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금은 간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 소금의 짠맛이 한의학에서는 수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콩이 폐기간질을 촉촉하게 하는 그런 윤폐하는 효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꼭 넣어주시고 센 불에서 한 5분 정도 삶아준 다음에 불을 줄여서 중불에서 15분간 삶아주시고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5분간 뜸을 들였다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겉껍질만 벗기고 속껍질까지 같이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아주 맛있는 삶은 땅콩이 돼요.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한 이 폴리페놀 성분은 껍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껍질까지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볶은 땅콩은 우리가 보통 보면 껍질이 메말라서 먹게 되면 입안에 막 들러붙고 껄껄껄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은 땅콩은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속껍질까지 다 드셔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먹다 보면 또 자꾸 집어먹게 되는데 100g당 520kcal예요. 땅콩 100g면 한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되는데 밥 한 공기가 300kcal니까 밥 한 공기를 훌쩍 뛰어넘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량은 10알에서 20알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적당하고요. 또 땅콩 섭취 시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주의점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먹거리에 예민한 암 환자분들도 땅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누구라도 산패된 땅콩은 절대 금물이에요. 땅콩 속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는 아주 좋은 효능이 있지만 산패가 잘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드셔야 해요. 냉동 보관했다가 한 번에 많은 양 말고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꺼내서 삶아 주셔야 가장 신선한 땅콩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땅콩을 잘못 보관했을 때 생기는 그 곰팡이인데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연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로 땅콩에도 있고 또 견과류나 곡류에서도 잘못 보관하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땅콩에서 잘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간독성을 일으켜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삶거나 볶는다고 해서 이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가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땅콩이가 하나라도 눈에 보인다 하면은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싹 다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땅콩은 볶아서 먹기도 하는데 볶은 땅콩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볶아서 드실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식품별로 유럽 연합 기준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생산된 제품을 드시는 것은 전혀 괜찮아요.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에서 후라이팬에서 직접 볶아서 먹을 때 혹시라도 태우게 되면은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면서 저온에서 볶을 때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땅콩은 알레르기가 많이 나타나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부터 심하게는 뭐 구토, 설사, 또 입술 붓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응급 반응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먹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속껍질에 유익한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할 점이 이 붉은 속껍질에는 아라키도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상선 종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속껍질까지 같이 드시고요. 갑상선 질환이 만약에 있다면 속껍질은 벗겨내고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 땅콩을 가지고 만드는 초간단 땅콩버터 레시피를 공개할 건데요. 정나래 채널 말고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땅콩버터 만들기 꿀팁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몇 주 전에 땅콩버터를 소개를 드린 이후에 댓글로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분들도 같이 알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 1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땅콩을 갈아서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땅콩 그냥 그 자체로 먹어도 효능은 같은가요? 두 번째는
땅콩에 핀 곰팡이는 발암물질이라던데 땅콩버터는 사실 어떤 땅콩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 땅콩에는 오메가6가 많아서 건강에 혹시 나쁘지는 않은가요?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씩 답을 드려보면요. 먼저 땅콩은 갈아서 땅콩 버터로 먹든 그냥 먹든 그 효능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땅콩으로 씹어 드셔도요, 당연히 좋은데요. 다만 땅콩 버터가 좋은 점은 사과나 통밀빵 같은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먹기가 좋고, 또 혹시나 치아가 안 좋은 분들도 잘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땅콩 버터는 우리가 어떤 땅콩을 재료로 써서 만들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 찜찜하다 하신 분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6에 대한 이 궁금증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는 모두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메가3보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3의 이 섭취 비율을 1대1에서 4대1까지가 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그런 기름으로 지지고 볶은 요리를 많이 먹거나, 또 참기름도요, 오메가6가 한 41% 그리고 오메가9는 약 40%로 오메가3에 비하면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으로 막 밥을 비벼 먹는다거나 참기름을 들이부으면서 많이 먹는다 하는 분들은 오메가6가 편중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오메가3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가 풍부합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비중이 높은데, 자, 그렇다면은 견과류냐 땅콩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땅콩이나 견과류를 먹는 이유는 섬유질을 비롯한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 적절히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오메가6가 정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땅콩이나 견과류를 피하기보다는 식용유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름으로 유탕한 가공식품을 줄여야 하고요. 또 밖에서 사 먹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집에서는 웬만하면 들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두 가지만 사용하셔서 요리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땅콩부터 먹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집에서 땅콩버터를 만들어 먹는다면은 땅콩만 갈지 않고 이왕이면은 부족한 점은 보충을 하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것을 한 스푼만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요. 바로 요거 치아씨드입니다. 이 치아씨드는요, 고대에는 주식으로도 먹었던 씨앗이고, 이렇게 먹어보면요 이렇게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서 요즘에는 요거트나 시리얼에 넣어서 먹거나 또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치아씨드의 가장 좋은 점은요, 100g당 오메가3가 17,552mg, 오메가6는 5,785mg이나 들어있어서 어때요? 오메가3가 3배 이상 월등히 높다는 것이고요. 이 치아라는 말이 고대 마야어로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서 체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땅콩버터에 같이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식지궁합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땅콩 2컵 그리고 치아씨드 2큰술을 준비를 해주세요. 후라이팬에 먼저 땅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중불에서 타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볶아주셔야 하고요. 생땅콩인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볶지만, 이미 만약에 볶은 땅콩을 사셨다면 5분만 볶아주셔도 됩니다. 자, 땅콩을 왜 볶는 것이 좋냐면요, 볶거나 굽게 되면은 이 땅콩의 기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갈 때 훨씬 더 잘 갈리게 돼요. 그래서 볶은 땅콩의 경우에도 갈기 전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땅콩이 너무 뜨겁지 않게 한 김 식는 동안에 치아씨드도 볶아줄게요. 이 치아씨드는 크기가 작아서 더 잘 타기 때문에 그냥 약불에서 타지 않게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볶은 땅콩을 믹서기나 다지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땅콩을 갈 때는 마음만 급해서 계속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열이 심하게 발생해서 모터가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갈지 말고 조금 갈았다가 쉬었다가 좀 갈았다가 멈췄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 땅콩 가루들이 잘 섞이게끔 도와주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요, 땅콩에서 기름이 나와서 가루였던 것이 점점 크리미한 제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도는 단계까지 오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요. 자, 어느 정도 땅콩버터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치아씨드를 넣고 같이 갈아주세요. 성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잼이 되었죠. 자, 그러면 만들어진 땅콩버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윤기 보이시죠? 너무 촉촉하고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맛을 한번 볼게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알이 톡톡 터지는 소리?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치아씨드가 같이 들어가서 이 씨앗이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그냥 땅콩버터도 맛있지만 치아씨드가 같이 들어가서 훨씬 더 뭐랄까 그 크리미하고 아주 고소한 맛이 진한데, 집에서 여러분이 땅콩버터를 만들어 먹는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관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면은 뚜껑 딱 열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오일층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먹기 전에 한번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제가 치아씨드 땅콩버터를 알려드렸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집에 아마씨드가 있는데 아마씨드는 또 어떤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견과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씨앗류도 치아씨드, 아마씨드, 햄프씨드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오메가3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치아씨드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마씨드는 100g당 오메가3는 22,813mg, 오메가6는 5,911mg으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4대1로 치아씨드보다 오메가3의 비율이 더 높고요. 햄프씨드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서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씨인데요. 오메가3가 22,000, 그리고 오메가6는 56,000으로 오메가6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넛버터를 좀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햄프씨드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치아씨드나 아마씨드를 추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둘 다 가루 상태일 때 영양 흡수가 더 좋기 때문에 볶은 다음에 완전히 갈리게끔 잘 갈아주셔야 영양소 흡수를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땅콩버터를 만들어 두신 분이나 첨가물 없이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구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이미 있는 그 땅콩버터에 좀 전에 알려드린 씨앗류를 볶아서 가한 다음에 그냥 섞어 드시면 더 고소하고 그리고 맛있게 식취하실 수가 있어요. 땅콩버터 한 컵에 씨앗류 한 큰술, 많게는 2큰술까지가 적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땅콩버터를 사서 먹을 경우에 첨가물이 만약에 가득 들어있는 제품일 경우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원재료를 확인하셔서 순수 땅콩버터 제품인 것만 골라서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땅콩버터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과일처럼 신선식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땅콩은 생땅콩일 때 비해서 갈아 놓게 되면 산패가 쉽게 진행합니다. 게다가 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을수록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두고 2주 정도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땅콩버터의 함정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인데 하루 2스푼 이내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땅콩, 견과류, 씨앗류도요 과유불급이에요. 만약에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결석을 생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석 기억력이 혹시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평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늘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탈리아의 통계의학자인 잔니 페스 박사가 최대 장수 지수가 높은 지역을 파란색 잉크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에서 이 블루존이라는 용어가 유래됐다고 해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가 대표적인 5개의 블루존인데요. 2005년부터 2019년 동안, 그러니까 14년이죠. 댄 뷰티너라는 기자가요, 장수촌 곳곳을 다니면서 장수촌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가장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평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늘 콩이 오른다는 거였어요. 콩도 검은콩, 대두콩, 완두콩, 강낭콩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다고는 하지만 이 콩도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댄 뷰트너가 이탈리아 장수 마을인 사르데냐 섬을 탐방하면서 발견한 평범한 장수 비결인데요. 사르데냐 섬 100세 이상 노인 그룹 중에서 멜리스 가족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얼마나 장수하고 계시냐면 가족 9남매 나이를 모두 합했을 때 851세라고 하니까 평균 94.5세인 셈이죠. 도대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가 궁금해서 관찰했더니 하루 한 차례 이상 매일 섭취하는 것이 미네스트로네라는 스프였는데요. 이 주 재료가 바로 병아리콩이었다고 합니다. CNN이라는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콩이 병아리콩인데 이름이 귀엽죠? 이 콩 모양이요. 병아리 머리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병아리콩이라 불린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산지는 사실 이탈리아가 아니라 7,500년 전부터 중동에서 재배되어 온 작물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부호인 만수르의 아내이자 두바이의 공주인 모나빈 켈리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것도 바로 이 병아리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에 유익한 점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콩이 되었죠. 영어로는 칙피 그리고 이집션 피라고도 하는데요. 이 콩은 3가지가 많은 것이 최대 장점이에요.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셀레늄인데요. 병아리콩 100g당 섬유질이 12.2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50%에 달하고요. 단백질은 100g당 20.5g인데 이 역시 체중이 70kg인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5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자, 감이 잘 오시게끔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진 다른 식품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유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3.2g, 달걀은 좀 더 많지만 같은 무게당 13g으로 역시 병아리콩보다는 훨씬 적고요. 또 같은 콩과인 검정콩은 어떨까요? 9g이에요. 그래서 콩류 중에서도 이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인은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 섭취가 부족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토양의 70%가 셀레늄 함량이 낮은 화강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땅에서 자란 채소, 과일들에는 셀레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암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먹어서 암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병아리콩은 자연식품으로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먹는다면 굳이 영양제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아리콩이 특히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병아리콩 속에 있는 탄수화물은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단순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 변화도 적습니다. 실제로 병아리콩의 당지수는 28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로써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친구이기도 합니다. 뭘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먹게 되면서 배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병아리콩을 적극 추천드려요.
여러 연구에서 병아리콩은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서 허기지지 않게 하고 오랜 시간 포만감을 줌으로써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중에 드셔도 좋고요. 공복 간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빈혈이 있는 분들인데요. 월경을 하는 19세에서 50세 여성은 하루 18mg의 철분이 필요하고요. 남성은 8mg이 필요한데 병아리콩 한 컵에는 철분 5mg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면서 채식을 하고 커피를 달고 사는 분이라면 안 그래도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데 커피 속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콩류 섭취가 컨디션을 아주 좋게끔 유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잡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안에 있는 균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인 뷰티리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유익균의 작용을 촉진시키고요. 더불어서 이 병아리콩 자체에 사포닌 함량이 풍부해서 그 자체로도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외에도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가장 주요한 효능 4가지만 제가 탁 뽑아서 핵심만 알려드렸고요. 먹는 방법 궁금하시죠? 콩은 콩 특유의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아리콩을 삶으면요, 이게 이제 병아리콩 삶은 건데 아주 고소한 밥맛이 나요. 그래서 두루두루 요리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딱딱한 병아리콩을 물에 불려서 8시간, 그러니까 하룻밤 정도 그냥 불려놓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아리 콩밥을 지어서 간단하게 드셔도 되고요. 그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병아리콩 샐러드로 먹는 방법이에요. 입맛 없을 때 한 끼 식사로도 정말 훌륭하고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병아리콩, 양파, 토마토, 오이고요. 이거 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재료들이잖아요. 다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드레싱 재료로는 올리브 오일, 레몬즙, 꿀, 다진 마늘, 소금, 참깨가 있으면 됩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8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하룻밤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병아리콩을 한번 헹군 후에 냄비에 넣고 콩이 잠길 정도로 물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강불에서 끓여주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콩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콩이 손으로 으깨지는지 확인한 후에 체에 걸려서 식혀주세요. 자, 준비한 채소들은 다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다진 마늘, 소금, 갈은 참깨, 꿀을 넣어서 드레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을 넣지 말고 대신에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을 활용해서 단맛을 낼 수 있어요. 삶은 병아리콩과 채소를 섞어주고요. 여기에 드레싱을 뿌려주면 상큼한 병아리콩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좋은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식지궁합 때문인데요. 병아리콩에 부족한 유일한 한 가지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로 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충분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은 메티오닌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궁합을 맞추면 좋은데요. 채소 중에서는 양파, 그리고 마늘이 메티오닌이 풍부하고요. 또 참깨가 메티오닌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계 장수촌에서 공통적으로 즐겨하는 식품으로 콩을 알려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섬유질, 셀레늄이 풍부한 병아리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한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 빈혈 있는 사람, 또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분들께 약이 되는 콩이에요. 식지궁합을 맞추는 방법으로 병아리콩 샐러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병아리콩 즐겨 하셨으면 합니다. 블루존에서 사는 사람들은 콩을 즐겨하는 식습관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을 가볍게 하는 습관, 또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요. 육류는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가족 그리고 이웃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여유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요. 살아갈 이유, 또 목적의식을 갖는 습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적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병아리콩만 막 먹는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건강도 지키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사회에서 가장 혹사받는 우리 몸의 장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눈입니다.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만한 대접을 못 받는 현실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휴대폰부터 켜기 시작해서 휴대폰을 꺼야만 비로소 주무시는 분들 뜨끔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자외선이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이 피곤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뻑뻑하고 충혈되고 눈꺼풀도 무거워지면서 눈뜨기가 어렵죠. 심해지면은 결막염 같은 염증에도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차 한 잔으로 눈을 번쩍 뜨게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환동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눈동자를 돌려준다는 약재, 바로 결명자입니다. 요즘은 생수를 많이들 드시지만 옛날에는 보리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차를 끓여서 물처럼 마셨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결명자차의 효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결명자차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피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결명자는 한의학적으로 감고한 미한이라고 해서 달고 쓰고 짜고 조금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데 한의학에서 열은 염증을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결막염 같은 급성 염증이 잘 생기거나 봄철에 왜 알러지로 인해서 눈이 막 간지러우면서 충혈되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조금씩 못 알아차리는 동안에 우리 안구 조직이나 시신경에 만성적으로 만성 염증이 진행되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이 눈의 질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결명자입니다. 결명자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은요, 카로틴인데요.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라서 눈을 보호하는 그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눈의 보호 장벽이 무너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눈이 금방 메마르면서 건조하고 뻑뻑하고 그만큼 눈 피로가 심하면서 침침하고 쉽게 충혈이 될 수가 있죠. 자, 피부에서도 피부 보호 장벽이 있고 장에도 보호 장벽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보호 장벽이 있는데 이것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결명자예요. 결명자는 한의학적으로 청간명목, 즉 간열을 시켜서 눈을 맑게 하는 것이 주된 효능인데요. 특히 안압이 올라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명자는요, 예전부터 청맹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여 왔는데 여기서 청맹이라는 것은 지금의 용어로 녹내장을 뜻해요.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가장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최근에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80만 명에서 2021년도 108만 명으로 3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또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은 이 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가족력이 있거나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녹내장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시야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시신경으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녹내장이 발생하면 마치 종이를 말아서 그 사이로 보는 것처럼 주변부가 보이지 않다가 점점 시야 중심부까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명자는 간의 화를 다스리고 염증을 억제해서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밤눈이 유달리 어두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를 야맹증이라고 하는데요. 고의서인 식료 본초에서는요, 결명자를 매일 한 숟갈씩 먹으면 눈의 티끌을 없애고 또 빈속에 물로 복용을 하면 100일 뒤에는 밤에도 물건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좋은 결명자에는요, 비타민C, 카로틴, 캠페롤, 옵투신 이런 항염 성분들이 풍부하고요. 최근이죠. 2020년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결명자 품종 중에 하나를 연구한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결명자하고요, 같은 콩과에 속하는 대두 같은 16개의 식물을 모두 같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생합성 유전자 수가 다른 콩과 식물보다 결명자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한 결명자가 눈에만 좋을까요? 아니죠. 결명자는 눈의 염증뿐만 아니라 위염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요 진행하고 또 특허까지 낸 또 다른 연구에서 결명자 물 추출물을요 위염을 유발한 쥐에게 투여를 했더니 위 점막의 손상이 개선이 되고 또 위산이 억제가 되고 위 점막 그 장벽에 보호 효과가 있었고 세포 정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PGE2라는 효소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위염의 원인과 이 종류가 다양한데요. 평소에 식욕도 왕성하면서 위산 분비가 많고 위산 과다로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결명자차를 시원하게 하루 2잔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에 열이 많은 분들은 변비가 많은데요. 결명자는 뜨거운 장열을 식혀서 딱딱한 변을 풀어주는 통변 효과가 있습니다. 결명자 자체에 기름기가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결명자의 안트라퀴논 계열 중에서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명자가 변비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안트라퀴논 계열의 성분은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장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 근육이 약한 분들이 결명자 차를 진하게 끓여서 장복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변비 해결을 목적으로 결명자 차를 끓여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명자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고지혈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간열이 있는 사람, 즉 간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서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때 결명자가 간열을 식히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대변을 통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치 재료이기도 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흰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4주간 섭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쪽 그룹은 결명자 추출물을 혼합해서 먹였고요. 대조군에 비해서 결명자 추출물을 같이 혼합해서 먹인 그 쥐들이요.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혈청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이런 함량이 다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지방식이나 알코올 등으로 지방간이 유발이 되었거나 간독성 물질에 의해서 간세포가 손상되는 정도를 결명자가 완화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결명자를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명자 차로 끓여서 마시는 것인데요. 결명자 차를 끓일 때는 생것이 아니라 반드시 볶아서 쓰셔야 하고요. 볶은 결명자를 따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볶은 결명자를 밥숟가락으로 1스푼, 이게 한 10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리차처럼 얇게 끓이시면 돼요. 센 불에 팔팔 끓이시거나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줄여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려내는 느낌으로 끓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눈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위 영상에서 소개드린 식치 음식이 있죠. 바로 구기자였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보고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구기자를 볶아서 구기자도 10g 정도 더해서 결명자차와 구기자를 1대1의 비율로 끓여서 드시면 맛도 더 좋아지고 눈도 보호하면서 염증을 억제하고 눈의 노화를 막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눈을 밝게 해주는 결명자인 만큼 시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한데 챙겨 먹어볼까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명자가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염증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이 왔다거나 급성 결막염이 왔거나 요즘에 좀 무리해서 눈이 피곤하면서 많이 충혈됐다거나 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 원인을 잘 살피셔서요.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에만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아무리 눈에 좋은 결명자 차라 하더라도 물처럼 드시는 것은 안 됩니다. 물을 드시면서 따로 차로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결명자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강한 통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위장이나 장이 냉한 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몸이 냉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여름에 결명자 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먹는다면은 몸을 식히는 작용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체질이 냉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평소 어지럼증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자궁 수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은 눈을 밝게 하는 결명자의 효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명자는 눈의 보호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눈이 쉽게 메마르고 충혈되고 피로한 안구 건조증을 다스리고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을 다스리고 또 눈의 만성 염증으로 인한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전반적인 안구 질환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밤에 눈이 어두운 분들, 밤눈을 밝히는 야맹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위산과다로 인해서 위염이 잦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요. 또 만성 변비, 특히 열성 변비가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결명자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결명자 차 끓이는 법과 또 결명자 차 주의해야 하는 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